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박사님의 고원직설 코너입니다. 고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일주일이 빨리 갑니다. 예, 참 빨리 벌써 갑니다. 또 일주일이 됐네요. 예. 이제 검찰 뭐 백수사관이라고 알려진 청와대 별동도에서 백원우 씨 밑에 일하던 수사관이 자살을 하고 또 이제 그 분이 남긴 휴대폰이나 유리품 가지고도 이제 시끄럽고 또 청와대는 이제 검찰 보고 피의사실 유포 이제 이 형사 범죄 그 뭡니까 규칙 제정이라고 하나요? 그거 이제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 앞으로 언론에다가 막 불지 마라 하고 감찰을 하고 이제 이러면서 또 이 녹화하는 수요일 날은 검찰이 또 청와대를 또 그렇게 됐네요. 유재수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부딪혀가는 양상인데요. 자, 이 문제에서 참 이런 식으로 이제 끝을 보는 쪽으로 서로가 서로를 제압해서 끝을 봐야 이기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가는 양상인데 청와대는 저렇게 가면 승산이 있다고 볼까 저럴까요? 그래서 청와대가 지금 승산을 바라보기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예. 전반적으로 어쨌든 지금 청와대하고 검찰이 말씀하신 대로 전면적 양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죠? 확전이 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유재수 사건도 그렇고 예. 또 하나는 뭐 울산 김기현 시장 선거 개입 사건, 하명수사 사건 이런 것들은 지금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것과 그동안 당사자라든가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또 검찰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 흘러나온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청와대 얘기가 지금까지 거의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청와대가 이 고위층들은 입 딱 다물고 아랫사람들한테는 딱 입막음 이런 것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청와대로서는 지금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여기저기서 청와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게 뭐 갑자기 터져 나온 건 아니에요. 그동안 청와대가 적폐 수사한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벌이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다시 신적폐로 누적된 것들이 이제 임기 반환점 되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가 경각심을 갖고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진실을 사실대로 밝히면서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이런 것은 뭐 그렇게 수습이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을 그동안 뭐 청와대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부터도 지금까지 뭐 어떤 사건이든 무슨 인사든 또 아니면은 정책이든 누가 보더라도 삼척 통자가 보더라도 이거 잘못된 것이다. 고쳐야 한다.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한 번도 그걸 시인한 적도 없고 잘못했다고 사과한 적도 없어요. 가장 크게 한 게 뭡니까? 송구하다. 그것도 본인이 송구하고 누구한테 송구한지도 몰라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서 조국으로 임명했는데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임명했는데 정파적으로 정쟁으로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나라가 두 쪽이 나고 갈등이 생겨서 그것이 송구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체 이탈 합법으로 자신은 황제로서 벌어지고 있는 신하들 간의 이런 투쟁에 우리가 심히 뭐 참 이 면목이 안 서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 지속된 입장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재수 사건이라든가 이 김기현 사건 어떻게 보면 정치 공작 사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서는 명백한데 그걸 지금 다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들 늘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 싸움이든 국민과의 어떤 문제에 대한 논쟁이든 아니면 어떤 사건이든 간에 밀리면 죽는다. 밀리면 끝장이다. 이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유재수 사건 잘못된 거 잘못된 대로 시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예. 뭐 범죄 혐의가 있다든가 또 무슨 여러 가지 사안이 있으면 그 정도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예. 모르겠어요. 뭐 이 사건이 뭐 이 시중에서 이야기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뭐 다 알고 있었는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저는 몸통이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문제까지 그렇게 일일이 개입했으라고는 생각지는 않지만 몸통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예. 이거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러다가 청와대가 무너진다. 권력심장부가 초토화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래가지고 우리가 자칫하다가는 레임덕이 사실은 지금도 와 있는데 조기 레임덕이 걸리고 정권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든 덮어야겠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더 꼬이고 더 궁지로 몰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상황으로 어느 언론에서는 막장으로 이렇게 몰렸다. 막장 정권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볼 때 이번 이 사태에서 좀 심각한 부분은 그래도 이런 사태에서 뭐 청와대가 본능적으로 자신들의 비리나 또 스캔들 또 자신들의 정치 공작 이런 거를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거는 뭐 본능적인 행위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 뭐 울산시장 문제나 유재수 건은 좀 정도가 심했는데 과거에 보면 MB 때 민간인 사찰했다고 해가지고 발칵 뒤집어져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국민은행에 뭐 근무하던 그렇죠. 뭐 이 간부에 대한. 근데 지금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은 뭐 현직으로 중요한 인물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민간인에 대해서 압력을 넣은 정도지만은 이거는 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낙마 공작을 했고 지금 울산뿐만 아니라 경남에도 뭐 세고 서초구에도 이야기가 되고 그러니까 경찰이 권력에 동원되어서 권력의 시녀로서 정치 공작으로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하려 했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틀과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같은 나라에서 주지사 선거에서 무슨 경찰이 개입해가지고 FBI가 개입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이게 무슨 무사하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청와대와 관련 있는 인물이었다면 워터게이트 무엇보다 더한 거 안 되겠습니까? 워터게이트는 저리 가라예요. 예, 그렇죠. 그건 양반이라니까요. 지금 예. 보면은 워터게이트는 민주당 그 전국위원회에다가 뭐 야들 뭔 뭐 이야기 하나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고 도청을 하려고 했고 예. 결과적으로 뭐 영향을 미친 건 그것 아니죠. 때문에 예. 무너진 건 아니고 닉슨이 예. 그걸 은폐하고 숨기고 또 감추고 조사를 거짓말을 못하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유재수 사건이라든가 김기현 사건도 그 자체로서 청와대가 지금처럼 은폐하고 이것을 무마시키고 덮으려고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사안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옛날에 검찰처럼 뭐 권력의 하수인, 뭐 사냥개 예. 이런 상황이면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하에서는 예.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고 뭐 조직 내지는 국민한테 충성하겠다. 예. 그런 자세로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특히 윤석열 총장의 경우는 헌법 가치를 가장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드루킹 사건도 그렇지만 예. 그것도 여론 조작 사건 아닙니까? 예.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그렇죠. 뿌리채 흔드는 사건이고 이번 예. 김기현 사건도 그건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저는 국민의 권리, 예. 인권을 완전 도둑질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드루킹 사건은 선거 때 이제 여론 조성을 왜곡시키는 부분이었다면 이거는 직접 선을대어서 특정 후보에 대해서 투표 행위를 갖다가 이렇게 왜곡시키는 국가 기관이 동원되어서 그는 드루킹보다 뭐 한 100배쯤 더 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민주주의 예. 헌법 가치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건이고 아주 뿌리채 예. 그냥 엎어버리는 사건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 예.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지금 집권 세력들이 명백히 깨달아야 하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는 뭐 별것도 아니다. 우리 정상적인 절차로 했다. 아니 고래고기 때문에 왜 특감반원들이 울산까지 갑니까? 그 민정 특감반원들은 청와대에서 노영민 실장도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친인척,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자면은 뭐 감찰한다 할까? 예. 그러면은 고래고기가 뭐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대통령 친인척입니까? 대통령과 특수관계가 있습니까?
그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고 말입니다. 또 하나는 예. 우리가 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예. 검찰에 대해서도 많은 비난이 있었죠. 많이 뭐 있었죠. 지금 윤석열 검찰이 와서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검찰 본연의 예. 어떤 자세로 돌아가 있지만 과거에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검찰이라는 게 권력의 하수인 돼 가지고 없는 제도 만들어내고 엮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심했죠. 그래도 검찰은 그나마 사법고시 예. 또 다 합격하고 예. 나름대로 자존심도 있고 예. 엘리트라는 그런 의식이 예. 강해요. 근데 지금 이 경찰들을 보면은 이게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지 사냥개인지 알 길이 없고 지금 청와대 오고 마치 청와대 대변인 권력의 대변인처럼 행세하죠. 사병, 진위대, 뭐 사설 진위대. 전에 들금 때도 그랬잖아요. 예. 서울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김경수 말입니다. 대변인 역할을 했잖아요. 예. 뭐 별것 없다고 우리가 다 해봤는데 예. 그리고 다 뭐 현장에 있는 압수수색도 하지를 않고 예. 뭐 적당히 해갖고 이렇게 덮으려고 했던 예. 것이 다 알려진 사실 예.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은 완전히 지금 백원우라는 게 별동대를 운영하면서 예. 그 사람이 꼭 물산뿐만 아니라 지금 나타나는 여러 정황들로 볼 때는 전국적인 지방선거에 어떤 공작 기획을 한 거예요. 예, 결정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문해 기반인 PK 지역이나 또 서울 강남이나 그렇죠. 이런 데만 꼭 전략 찍어서 지역들은 어떻게 예. 가서 공략해 갖고 이걸 예. 버무리느냐, 예. 자기 당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느냐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책임을 졌고 예. 그 밑에 있는 별동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집행한 사람이에요. 예, 예. 도구로서 그죠. 예. 그런데 지금 그 경찰 고위층들은 다 지금 황당무계한 궤변들만 늘어놓고 있고 예. 그냥 과거에도 보면은 경찰 뭐 이렇게 관계자라든가 이 아래 사람들 그런 게 깃털들만 압박을 받고 그냥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보고 있는데 특히 이 정권 들어서는 경찰 입장에서는 뭐 경찰을 많은 분들이 뭐 정말 치안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경찰 수뇌부는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든 검경 수사권을 조정 이거를 처리해 가지고 네. 검찰의 권한을 수사권을 싹 찾아와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도 검사 비슷하게 준 검사 역할을 해야겠다. 특히 경찰대 나온 사람들이 그것이 더 예. 강한 것 같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가 상층부의 엘리트 검사한테 밀릴 게 뭐 있느냐? 예. 우리 수능 성적이 서울법대 들어갈 실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기회에 청와대 권력하고 잘 짝짝꿍을 해가지고 검경 수사권 예. 거기에 아주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권력의 앞잡이가 되고 있는 예. 이런 현실에 대해서 참 개탄스러워요. 예. 또 예. 저는 검찰에 예. 좀 지나친 권력을 어느 정도 분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경찰 하는 거 보면은 차라리 그래도 검찰에다 맡겨두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찰 저쪽으로 수사권 넘어가고 그래서 거기서 뭐 수사 종결하고 하면은 아마 참 목불인견의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울산에 황운하가 가서 기존의 경찰 조사팀들을 해체하고 2017년 뭐 한 10월경에 자기 쪽 사람으로 이제 꽂았는데 원래 이 사건을 물고 늘어지라고 계속 이제 제보 고발을 해오던 건설업자하고 김모 씨라고 있죠. 예, 김모하고 팀장이 경위하고는 성모경이 이 둘이가 뭐 아주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고 그전에도 그러니까 누구를 했으면 좋겠냐 해서 맞춤식으로 정한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 경찰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여주고 또 그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주고받고 이거는 경찰이 아니라 거의 사설 탐정 형식으로 흥신소처럼 노릇을 했고 또 엊그제 보면 이 황운하가 어제입니까? 예.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가지고요. 거기에 정치적 발언을 막 일삼았어요. 그럼 황운하라 하면 현직 대전경찰청장이고 공무원이고 지안감입니다. 그러면 경찰로 보면 별 2개 그리고 그 경찰의 상징성으로 보면 치안감은 아주 높은 겁니다. 그 위에 한 서너 명뿐이 없어요. 서너 명밖에 없죠. 지안정감 뭐 지안잠 그런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유시민의 방송에 출연해서 유시민하고 한 100분을
100분 토론을 했더만요, 둘이. 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만약에 그 사람이 저희 황장수 뉴스 브리핑이나 고영신 TV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면 청와대가 곧바로 연락해서 옷 뺏겨버리지 않겠습니까? 옷 뺏겨버릴 테니까 우선 우리 황장수 소장이 예. 황운하 저 대전경찰청장이니까 뭐 주소 있잖아요. 예. 전화 있으니까 전화를 걸으셔가지고 예, 제가 좀 걸어봐야 되겠네요. 한번 출연해라고. 출연 좀 해달라. 골고루. 당신들 보니까 객관적으로 수사도 하고 공정하게 했다니까 그러면은 뉴스 출연도 공정하게 해야 할 거 아니냐. 예. 왜 알릴레오만 가서 하느냐. 예. 황장수 TV도 나오시고 여기 나오기 껄끄러우면은 또 고영신 TV도 있으니까 거기도 좀 나가봐라. 제가 한번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황운하 경찰청장 이분은 뭐예요? 엘리트인 것만은 경찰 내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한데 인간성은 내가 보니까 아주 노예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래서 예, 이분이 지금 그 알릴레오에도 나왔고 또 어제 저녁인가 보니까 JTBC에도 또 나왔더라고요. 거기도 또 뭐 얘기를 했겠죠. 네. 아니 공직자들이 여기저기 막 지금 나가서 그렇게 함부로 막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나는 아주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네. 울산 경찰청장으로 내려갈 때는 네. 정의의 신이 네. 나한테 토착 비리를 척결하라는 그런 지엄한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토착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울산경찰서에 내려갔고 사전부터 그러한 정보들도 자기가 좀 입수했다. 나름대로 입수해갖고 갔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성모 경위하고 예. 건설업자인 김모 씨하고는 관계는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535번 차례인가 통화를 하고 관련한 수사 기록도 다 넘겨줬다가 해갖고 두 사람이 완전 유착 관계고 따지고 보면은 그 성경유가 그 김모 씨를 꼬드게 하고 고발하게 하고 그 고발장을 토대로 해서 수사를 하고 그렇게 정부 수사를 한 거고 두 사람 간에는 그동안 그 지역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온 거 보면 그 지역 내에서도 아주 두 사람이 밀착된 관계로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자기가 토착 비리를 척결하게 가겠다는 사람이 그 전에 수사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수사팀장들이랑은 아무리 봐도 이게 수사거리가 안 된다. 예. 했는데 허위 보고 온다 해갖고 좌천시켜버리고 이 지역 진짜, 건설업자하고 진짜 토착 비리의 비리물들. 상징인 이 성모경위를 지금 임명해가지고 이 사단을 벌인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본인도 죽고 예. 정권도 죽고 지금 그런 거예요. 예. 본인이 이제 과거에는 검경 수사권 그 조정 문제를 제일 들고 나와가지고 야 경찰에서 그래도 그래도 소신이 있는 뭔가 사람이다. 소신 있고 강단이 있는 사람이다. 예, 그렇게 그래가지고 비춰졌죠. 지금 곧 네. 계급 정년에 걸려가지고 경무관에서 끝나게 생겼는데 이 정권하고 코드가 딱 맞잖아요. 예. 검경 수사권 예. 조정에 아주 역점을 두는 정권이니까 딱 지향감으로 가서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 정권에 큰 언덕을 입었으니 내가 가서 결조 보호를 해야지. 그렇게 하고 수사를 벌인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또 이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김기현 전 울산시장한테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했더라고요. 뭐가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때 수사 때 당연히 참고인으로 아니면 뭐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수사를 해야 하는데 부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봐줬는데 경찰 수사가 봐줘도 안 되지만 네. 그런데 그 수사 과정을 시작부터 언론한테 계속 까발려가. 흘려가지고 비사실 유포로 도대체 뭐 김기현이를 부를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안 불렀으면 무슨 결과가 좋아야 할 거 아닙니까? 김기현이가 당선이 예. 됐다든가 다 떨어졌고 그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완전히 망쳐버리는데 누구한테 배은망덕이라고 하는지 이런 것보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적반하장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 참 사람을 이런 사람들이 예,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이제 권력이 뒤에서 밀어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국민들이 다 진짜 개돼지로 보이나. 진짜 근데 간이 배밖에 나왔구나 생각했어요. 개돼지는 나왔고 깨구리 뭐 붕어 자라 예, 예. 조국이 약간 그런 걸로 국민들이 보이는 모양이에요. 참 기가 찬 사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하나가 그
검찰에 출두하기로 한 그 동부지검의 검찰 수사관 유재수 팀에 배당이 되었던 이제 백운우 밑에 별동대로 있던 사람이 이제 자살을 했는데요. 네, 백모 예. 씨죠. 그게 이제 경찰 출신 한 명, 검찰 출신 한 명이었는데 경찰 출신은 이제 경위로 총경으로 승진이 됐는데 복귀하려 했는데 또 2달 연장시켜가 복귀를 안 시키고 청와대에 딱 붙들어 놓고 있어요. 한 명이 죽었으니까 한 명 입을 막아야 입막음 하는 데는 예. 아주 선수들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 그 박영철이나 이인걸도 현 정권에서 청와대 근무하고 훨씬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검사 출신들도 가서 다 불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딱 사표 내버리고 왜? 내가 여기서 지침이 떼봤자 사람만 추접어지고 결국은 나한테 오명만 남겠구나 해서 딱 깨끗한 처신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6급 수사관에 불과한 사람이 나는 그냥 도구로서 시키니까 수행했다 하면 될 일을 얼마만큼 협박을 받았길래 그런데 지금 검찰 입장에서 그 수사관을 자기 식구인데 그걸 뭐 식구인데 너 임마 저기 청와대에서 백운우 밑에 뭐 해서 집어넣어버리겠다 어쩌다 지금 검찰이 그 수사관한테 이런 말을 한마디라도 했다면 그 수사관이 검찰이 나한테 이럽니다 했으면 벌써 청와대가 어떻게 협박했다고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자살에 이르도록 심한 압박을 누구한테 받았느냐고 보면 청와대에서 받았을 수밖에 없다고 해석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시죠. 우선 예. 고인한테 대해서는 뭐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예. 왜 그런 문제로 예. 가족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하냐 이거예요. 예. 참 아니 내가 세월이 가지고- 바뀌면은 얼마든지 더 전화 이보고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아니 어떤 압력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이기고 그럴 정도 충분한 어떤 연륜이랄까 예. 또 수사 경력도 있는 분이 예. 참 꼭 그런 선택을 해야 할까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참 예. 유감이고 또 안타깝게 우선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아니 이분이 압박을 받았다고 하면은 검찰한테 불려 가가지고 예. 조사를 받고 무슨 그런 걸 해시하는데 이제 참고인으로 나왔나? 예. 이것뿐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뭐 그 전에 혹시 울산지검에 검찰 갔겠지만, 쪽에서 예. 무슨 참고인 조사 이전에 무슨 압박을 가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은 뭐 너무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청와대라든가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눈을 부릅뜨고 그렇죠. 잡으려고 검찰의 절차적 혹시 하자를 무슨 잘 압박을 가한 거 있나? 예. 뭐 강압 수사한 거 있나? 별건 수사한 거 있나? 이런 걸 잡으려고 그러는데 검찰에서 공연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할 이유가 없죠. 예. 그리고 불려와서 수사를 몇 번 받았다든지 그 자리에서 무슨 뭐 험한 말을 들었다든지 어쨌든 자기 친정 식구들인데 거기에서 뭐 배신자 너 청와대에 붙어먹었냐 뭐 이런 소리를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물질적인 충격을 받아서 했다고 모르지만 아직 조사도 안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 그 사람이 검찰로부터 특별히 압력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는 그 뭐 이미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됐지만 청와대로부터 지금 동부지검의 형사 6부에 있는데 그 유재수 수사하는 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거기에 아직은 참여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고위 인사가 민정수석실에서 자꾸 전화해 가지고 너 그래도 다 돌아가는 거 듣고 있지 않냐? 듣고 있고 정보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알려달라. 그래서 그 고위 인사라고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적어도 비서관 이상이니까 예, 수석관은 할 리 없고 예. 김종원 씨가 뭐 그런 그렇죠. 거 가지고 수석은 안 하죠. 할 인물도 못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 뭐 그럼 검찰 그 출신이고. 이광철이가 했다고 봐야죠. 예, 이광철이가 있겠죠. 이건 뭐 그냥 추측입니다. 예, 뭐 했다면. 무슨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또 하나는 청와대로부터 그런 압력이 받았었고 또 하나는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심리적인 갈등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청와대에서는 입 다물 나오고 또 울산지검에 가서는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크게 사건이 번질지는 모르고 그 고래고기 때문에 왔다고 다 부인했단 말이에요. 울산지검에 가서는 이미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받았죠. 그런데 친정집에 갔어요. 청와대 입장을 고려해서
청와대 눈치 또 청와대 의리 뭐 청와대 어떤 사람은 의리가 있습니까? 뭐 백원우가 의리가 있겠어요. 거기 무슨 조국의 의리가 있습니까? 나는 그 잘못 판단했다고 보는데 본인으로서는 가서 친정집에 가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 내에서도 한 90%는 검사들이 윤석열 편이라는 거 아닙니까? 한 10% 5%가 지금 뭐 정권에 뭐 붙어서 저 김호순가 예. 검찰 아니 법무차관 뭐 이성윤 그 편이고 그리고 이 일선 이 수사관들은 전부 윤석열 편이라는 정말 저렇게 해야 우리 검찰이 제대로 된 검찰이다. 그래서 그 유서 메모에도 총장님 죄송하다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또 우리 가족 좀 잘 부탁한다. 배려 좀 해달라. 위로 좀 해달라. 그건 아주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절실한 아주 진정성이 담긴 말 아니겠느냐. 이것까지도 청와대에서는 뭔가 별건 수사해가지고 가족을 혹시 괴롭힐까 해가지고 그거 부탁했다간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인정머리 없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정말 심적인 갈등이 컸을 거고 또 하나는 청와대로부터 계속 그런 압박을 받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건 너무 과한 거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언론들은 아직 그까지는 다루지 않지만은 뭐 보통 저런 식으로 이제 정보관이나 감찰반 이렇게 가면 이제 자기 직위에 맞지 않게 오만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또 보면 뭐 그럼요. 기업의 대관 상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불러서 뭐 좀 돌아가는 걸 들으려고 그래서 사실은 직책은 뭐 검찰 6급, 경찰 5급 이래도 그게 그 직급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또 이 심리지 않습니까? 끝발이라는 게 예, 그렇죠. 엄청나죠. 예.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그 국정원 과거 그 과장, 예. 재벌 회장도 우습게 알고 뭐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뭔가 청와대가 지금 보았을 때 지난번에 유재수 때도 다 딜을 캤다지 않습니까? 그 감찰반은 유재수 조사한 사람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아마 이 사람에게 그런 어떤 정말 어떤 모진 압박과 협박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게 아니면 그냥 뭐 청와대가 단지 뭐 인간적으로 부탁한다고 자살까지 가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어떤 압박이 이렇게 이 사람한테 다가오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리로 설 수도 없고 저리로 설 수도 없고 또 자기 살아온 인생이 무너지고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내가 죽어서 남은 가족이나 뭐 명예나 퇴직은 또 보장을 받자 뭐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거 아니냐. 지금 그 정도까지 안 가고 저렇게 자살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이제 진실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공무상 비밀 누설에도 걸릴 수 있고 권한남용에도 걸릴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걸려가지고 아마 위에서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경우는 불법적이고 잘못된 것은 거부를 해야지. 거부를 해야지. 그러면 처벌을 받습니다. 예. 본인도 오직해야. 그 처음에 청와대 특감반에 가가지고는 아주 기분이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업돼갖고. 업돼가지고 그런데 여기 위험한 곳이다. 업무가 정말 무섭다. 이럴 정도로 한 것은 본인이 수사 경험이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도대체 불법 정도를 넘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자꾸 시키고 권력에서 그런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누가 시키고 안 시키고 그것과는 별개로. 그런 점에 뭐 큰 압박을 받았던 것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 누가 이 얘기했죠. 김태호 수사관이 얘기를 했더구만. 백원우한테 너 평생을 뭐 반성하면서 살아라든가 이 짐을 이제서는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뭐 상당히 격정적인 토로를 했고 또 가족들도 백원우가 뭐 전문가한 것까지야 뭐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오직해야 오열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참 원망스러운 그런 몸짓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도 하셨지만
이런 검찰 수사관이라든가 경찰 그 정보관들 보면은 이제 상당히 고위층들도 상대를 하고 또 중요한 임무를 하다 보면은 역할에 대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 직급이 어딘지는 모르고 모르고, 내가 예. 뭐든지 할 수 있다. 사실은 저도 평생 기자를 했지만 기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예. 일선 뭐 대학 갓 나온 기자들이 이제 뭐 어디 정치부로 가면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놀고 뭐 맞담배질하고 옛날 같으면 장관들하고도 뭐, 네, 뭐 이야기도 막 하고. 뭐 국장들을 또 우습게 예, 알고 예. 사무관 과장들도 상대도 잘 안 상대도 안 해요. 하죠. 뭐 그렇죠. 우리가 하빨이 관료들하고 상대하게 생기냐. 그러다 보면은 배가 간이 배밖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도 뭐 신문사에도 임원을 했고 방송사에도 임원을 했지만 이렇게 언론사를 떠나서 보니까 참 내가 그렇게 철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느끼는데 어쨌든 이분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마 좌절감이랄까 그런 허탈감 이런 것도 많이 느꼈고 또 압력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압력은 누가 뭐라해도 청와대고 또 청와대가 앞서도 잠깐 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을 지금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 있었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그 사람이 공직비 다 수사를 했고 이 관련된 사안에 대한 최고 책임 실무 책임자 아닙니까? 그 밑에 이인걸 특감반장 또 전직 거기서 쫓겨난 지난번 그 조국이 싹 갈아치운 특감반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뭐 청와대 편도 들고 또 거짓말도 하고 가서 살았지만. 했는데 완전 통부지검하게 검찰이 가서 다 있는 사실대로 다 실토를 했어요. 진실은 얘기한 거죠. 또 뭐 박형철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자기 부하들한테 본대로 느낀 대로 아는 대로 다 가서 얘기를 해라. 그래야 이게 진실이 밝힌다. 그 사람들도 다 고시를 하고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뭐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사리 분별이 분명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건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생각을 했을 거고 또 더군다나 뭐 박형철, 이인걸 두 사람은 또 검찰 출신 아닙니까? 검사죠. 변호사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이 친정적으로 굽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지금 검찰과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뭐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게 명운입니다만은 명운을 걸고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밑바닥에는 지금 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 설치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부분에 대한 검사들의 또 검찰 수사관들의 검찰 전체의 그러한 어떤 불만 반발도 그 밑바탕에는 저는 깔려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 자 오늘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정권의 우려스러운 대형 폭탄 사건들에 대해서 오영신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